창당 1주년을 맞은 바른미래당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어제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만 대거 참석하고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 참석률은 저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한 지붕 두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당내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자, 어제 기념식 어떻게 보면 생일날이었는데요. 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우리 하 의원님하고 오신환 의원님 그리고 유이동 의원 이렇게 3명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뭐 좀 뒤숭숭합니다. 그 사실이고요. 뒤숭숭한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뭐 숫자로 그렇게 뭐 하는 거는 안 맞고, 왜냐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아요. 네. 바른정당 출신들은 8명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분들은 또 많이 빠졌고, 전체 지금 29명 중에서 한 16분 정도 오셨어요. 뭐 네. 출장 가서 안 오신 분도 있고. 아무튼 궁금하신 거는 우리 당 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예. 숫자가 아니고 지금 궁금하신 것은 우리 당 이 불화설이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두 당이 합당할 때부터 이렇게 화학적 결합이 힘들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 연찬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이 정체성 진로에 대해서 뭔가 끝장 토론을 한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날 의견은 어디까지 모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에서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학재 의원 탈당으로 한국당하고 뭐 한국당으로 더 추가 탈당할 거라는 건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 추가 탈당할 거라는 그 변수는 사라진 거고요. 한국당으로. 한국당으로 그러니까요. 사라졌고 유승민 대표는 어쨌든 연찬에 와서 예. 당 내에서 노선 투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노선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했고요. 네. 근데 당 내에서 유승민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개혁적 중도 보수 노선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민평당 탈당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주선, 김동철 두 분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조만간 탈당한다는 어제 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 두 분도 빨리 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오늘이라도 조속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지금 드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 탈당설에 대해서는 뭔가 정리가 된 분위기고 지금 민평당 탈당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예. 새로 등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도하는 두 분 의원이 좀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아니, 있다. 갈 사람은 빨리빨리 가라는 거죠. 갈 사람은 갈 빨리빨리 사람 가라. 빨리빨리 가고 예. 더 그만 시끄럽게 하고 남아 있는 사람은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예. 총매진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조속히 좀 입장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하지 말고 통합을 하고 싶으면 의원이 떠나서 가라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당대당 통합 논의는 안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연찬회 때. 지난번 연찬회 때요? 예, 이미 합의를 했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를 하면 당에서 징계를 할 겁니다. 그거 명확히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께서도 뭐 그건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 이제 합당이 아니라 탈당설이 이건 다른 이슈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이 그냥 탈당하겠다니까. 예. 그런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빨리 조속히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이 이념을 떠나서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어떤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모아서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신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새 확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원들마다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얘기하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근원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기 원래 때문에 없는 집안이 많이 싸웁니다. 물론 뭐 있는 집안도 싸우긴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당에는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있고 대부분 의원들이 개혁적이고 이건 사실인데 예. 그 진보 쪽으로 좀 주력을 해서 지지율을 높일 거냐 아니면 중도와 보수 쪽으로 중심을 잡아서 지지율을 높일 거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으로 좀 타겟팅을 하자는 게 유승민 대표 노선이고 그렇죠. 호남 쪽 의원들은 진보 쪽을 좀 주력을 하자. 이런 이제 이견이 있는 거고요. 예. 손학규 대표는 어정쩡하게 있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손 대표한테 촉구하는 것은 예. 이걸 어정쩡하게 있을 문제가 아니다. 음. 왜냐하면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큰 당이면 뭐 네. 진보 중도 보수 다 아우르겠다고 해도 말이 되지만 예. 지금 한 자릿수 지지율 나오는데 우선 타겟 지지층 확장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보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중도 보수 쪽에서 한 10% 넘어 나오면 진보 쪽에서는 한 2, 3%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쪽에 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걸 좀 명확히 밝혀달라 네. 하는 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손학규 대표한테 결단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노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지금 시점에서 있다. 지지율 때문에 이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중도 보수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님 생각이신 거죠. 유승민 대표가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보수만 말씀하시다가 네. 이번 연찬회 때 중도까지도 내가 양보를 하겠다. 예.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양보를 한 겁니다. 그게. 중도까지는 양보한 것이다. 여기서 진보까지 가는 것은 받아들이지 죽도밥도 못하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 중도 보수 쪽에서 일단 힘을 모으고 예. 세를 모으고 그 세를 가지고 진보 쪽으로 2단계로 확장을 하자. 예. 이런 이야기고 손 대표는 이제 그걸 거부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당의 갈등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에서 오신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 예. 민주당하고 한국당을 대체할 제3세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민주평화당과의 어떤 그 당대당이 아니더라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앞으로 계속 낼 텐데 이러다 보면은 당이 다시 이제 분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 질질 끌지 말고 이번 달 내로 끝장을 내자. 끝장을 내자. 그러면 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 남아서 그렇죠. 노선 문제를 예, 가지고 노선을 우리가 확실히 하자. 몇 달 동안 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당의 불협화음을 공개적으로 지금 자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야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당 노선에 자기 목소리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자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한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 정리를 해야 국민들의 된다는 심판은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른미래당 쪽에서. 그럼 우리 당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 당에서 계속 그 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 예, 우리 당의 지지층 여론조사도 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본인이 중도다, 본인이 진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런 국민들을 보면 중도 보수층에서 우리 당에 지지한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진보층에 비해서. 중도 보수층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여론을 물으셔서 진보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만약에 여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따르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예. 진행자분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진보층 우리가 배제하는 게 아니라 네. 진보층도 우리 있죠, 우리 당에. 근데 당의 지지층 확장 전략의 1차 타겟팅을 네. 진보로 할 거냐, 중도 보수로 할 거냐 이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논쟁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박주선 의원 연결을 했을 때는 예. 진보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당내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아닙니까? 그게 끝까지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당내 뭐 총회를 하든지 뭘 해서 결판을 내야죠. 어차피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이런 논의를 해보고 정 타결이 안 되면 뭐 표대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행보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관심입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난주 연찬회에서 한국당 복귀를 점치는 의견에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전해졌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는 바른미래당으로 확실히 가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당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예.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 네. 우리 당의 지금 아주 어정쩡한 노선을 예. 조금 더 명확히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당 살리려는 일념에서 그런 겁니다. 예. 때문에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우리 당을 키우고 우리 당 예. 중심으로 개혁적인 정계 개편에 예.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정계 개편, 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요 얘기 하나 연결돼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5.18 망언 관련해서요. 한국당 네. 윤리위에서 지금 3명 가운데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제명 이렇게 결정만 내리고 두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결정을 미뤘거든요.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 보실 때? 어쨌든 이종명 의원은 출당이죠. 네. 출당인 거 아닙니까? 제명, 예. 예, 제명이 이제 당 떠나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건 뭐 저는 뭐 잘했다고 보고요. 음. 김술래 의원에 대해서 전대 이후로 미룬 거는 굉장히 좀 비겁한 거죠. 아, 그건 비겁한 이 문제도, 결정이다. 예, 이 문제도 최고위원회 방침을 예. 예를 들어서 징계는 하고 징계 시점을 미룰 수는 있죠. 징계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징계 유예한 것은 굉장히 저는 비겁한 판결이고 국민들이 예.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당 대표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과의 어떤 그 통합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어떤 목소리를 같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국당 의원들과도 이렇게 같이 해나가실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 여태까지 저희 당 입장은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잘못한 거는 모두 까기하고요. 네. 잘하는 거는 협력하고 경쟁과 협력 뭐 이런 일상의 그런 우리 이 태도를 뭐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지금 네.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한국당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 당 내부 지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우리 당 내부 살리는데 집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요, 아까 뭐 우리 당 없어지면 좋겠다는 분들 많으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합리적 개혁 지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을 올리는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모처럼 안에서 내부 논의를 좀 잘하셔서 이 합리적 보수 개혁 대안 세력으로 좀 자리매김을 잘 해주시기를 아무튼 이 자리를 위해서 바라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